집단 작업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풀었을 것이고. 아직 안 풀었어요. 그 다음. 자,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나와 있네. 뭐가 잡아야 돼? 동사가 is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가장 자주 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집단 작업에서 문제는 대절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부분 부정이네. 모두가 뭐뭐인 것은 아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노력을 업무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아니래요. 모두가 똑같은 양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알겠죠? 지금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습니다. 자, group members may have a different work ethic. 윤리라고 하면 되겠죠. 일에 대한 윤리와 일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윤리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누가? 그룹 멤버들이. 뭐에 대한? 그들의 업무에 대한 질에 대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충분하겠지라는 충분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은 result in 밑줄 치자 야기하다 하게 되겠죠. 야기하다 뭐뭐라는 결과를 낳다. 그리고 각자 일에 대한 질에 대한 윤리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집단 작업에 대한 헌신의 정도, 노력의 정도를 다르게 야기할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노력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합시다. Different levels of commitment. to는 뭐뭐에 대한 노력이니까 전치사예요. 업무에 대한 노력이 서로 다르대. 이것들이 개인의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개인의 작업량. 업무에 대한 노력이 개인의 작업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에 they are wider.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대. 첫 번째 문제점이 뭐야? 개인에 대한 노력 때문에 업무량에 영향을 준다. 요런 거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There are wider factors such as individual attitudes to study.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개인의 태도와 같은 더 넓은 요소도 있대.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집단 작업에 문제가 되는 요인 한 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개인마다 일에 대한 질에 대한 윤리나 기준이 달라서 노력을 각자 다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작업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말고도 개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 개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 over-eager member. 아주 과도하게 열정이 지나친 멤버야. 열정이 지나친 구성원들은 can be irritating 밑줄 치자. 지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나게 해. to the other members,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짜증 나게 해. 너무 과하게 혼자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나머지 멤버들은 who then reduce their commitment to the work. 그들의 일에 대한 노력을 줄일 수밖에 없대요. 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네. living 동그라미 치고요. live 목적어 to 부정사 중요하네. 남겨두면서 뭘 남겨줘? 열심히 여기 스펠링 이상하네요. 지나친
열정이 지나친 멤버들에게 남겨둔대요. 뭐 하라고? To get on, 진행하다는 뜻이야. 대부분의 일을 진행하도록 남겨두면서 야, 쟤 짜증난다. 제가 너무 열정에 지나치네. 제가 대부분의 일을 맡기도록 하고 나의 노력은 줄이도록 하자. 요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정답은 잠깐만 3번이었네요. 3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The another aspect of the same problem. 그러나 또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대. 똑같은 문제는 집단 작업의 문제점이겠죠. 집단 작업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where one member choose to more work than others. 어떠한 한 멤버가 다른 멤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려고 지가 선택을 choose to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긴대.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연구하는 그 지나치게 열정이 지나친 멤버들이 나와야 되겠죠.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맞다, 지금 녹화 중이지? 왜 이렇게 프리하게 왔어? 뭐야? 잠옷이다 저거. 잠옷이야? 네. 잠옷 입고 나. 잠옷 입고 그냥 바로 나왔나 보네. 어쩔 수 없죠. 자, 그렇게 by taking on, 진행하다, 떠맡다라는 뜻이죠. 누가 떠맡아? 이 열정이 지나친 멤버가 그녀의 목, 원래 할당된 공평한 목보다 더 많이 떠맡게 되면서 오히려 열정이 지나친 멤버도 결국에는 뭐 하게 돼요? come to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분노하게 됩니다. feel resentful, 분노한이라는 뜻이야. 뭐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이 야, 얘가 너무 열정이 지나치네. 얘가 다 하게 냅두자 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녀의 증가된 업무량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얘도 열정이 처음에 지나쳤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는 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녀가 자원했대. For extra task. 그가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자원을 했을지라도 분노하게 되는 거죠. This will change. 이거는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룹의 역학관계를 집단의 역학관계라고 하면은 서로 간의 기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집단의 그러한 기준, 관계들을 바꾸게 할 것이고 안 좋은 관계로 바꾸게 할 것이겠죠. 그리고 야기할 것입니다. Conflict within the group. 그룹 내에 갈등을 야기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룹 내에서 가장 자주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모두가 같은 노력을 추구하지 않는 거래. 그룹 멤버는 다른 윤리와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에 대한 질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도 그룹 워크에 대한 또 다른 수준의 노력을 야기할 것이래요. 이러한 다른 수준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 일의 작업량에 영향을 받는데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연구해야 될 개인의 태도에 대한 요소도 있대요. 개인의 태도가 어떤 건데 자, 또 다른 딱 똑같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 멤버가 뭐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하려고 선택했을 때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열정이 지나친 멤버는 짜증을 유발할 수 있대. 다른 멤버들에게.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그들의 일에 대한 노력을 줄이고 그 열정이 지나친 멤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도록
남겨 부를 수 있대요. 그래 공평한 목보다 더 많이 떠맡게 되면서 이렇게 열정이 지나친 멤버들도 결국에는 분노가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증가된 업무량에 대해서. 비록 그녀가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했을지라도 이것은 집단 역학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룹 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네. 그 다음 넘어가자.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한 배경 쉽습니다. 가볼게요. 정답은 5번이고요. 흐름만 잘 알면 돼. Whenever a business wants to grow, 한 회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원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그것, 회사를 얘기하겠죠. 회사는 has to find the investor, 투자자를 찾아야 한대. 근데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who are people that ar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뜻이야. 그 회사에게 돈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돈이냐면은 그 비즈니스, 회사가 필요한 돈을 기꺼이 줄 투자자가 필요하대. 아, 투자자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냥 투자자를 일일이 찾아갔다라면은 이제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일종의 뭐를 하는 거야? 주식을 하나 살 때마다 그 회사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의 투자를. 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투자자는 얻습니다. 부분을 얻는데요. 그 회사의 수익에 대한 일부를 받게 되는데, 뭐가 있다면, if there are any profits, 수익이 있더라면은 그 수익의 일부분, 내가 투자한 비중만큼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돌려받게 된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일일이 투자자를 직접 찾아다녔어. 그런데 somewhere along the way,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뭐 하기로? 회사를 주식 혹은 하나의 몫으로 나누자라는 아주 bright, 멋진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대.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사람들 주식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 종이가 한 장 있었는데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쓰는 거야. 우리 회사에 10,000원을 투자하실 분을 구합니다 하고 이 종이 한 장을 사는 순간, 이 주식을 한 장 사는 순간 10,000원을 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10,000원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를 20,000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식을 2개 사면 되는 거고, 투자를 내가 100,000원치 하고 싶다 하면은 주식을 이 장을 10장 사면 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근데 요즘에는 시대 바뀌어서 주식 거래소에서 한 주식 한 개를 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한 개당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each share, 각각의 주식은 의미합니다. 의미하다. 특정한 수익의 퍼센티지를 얘기한대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게 된대. 그래서 내가 주식을 10개 사면은 그 퍼센트가 10배가 되는 거고, 주식을 100배 사면은 그 주식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100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식 거래소 앞에서 이렇게 10,000원 주고 팔았어. 10,000원 주고 여러분 이거 팔겠습니다 하면서 주식을 진짜로 종이로 팔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니까 man called brokers, 브로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gather in downtown, 뉴욕시티, 뉴욕시티 시내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예요. and sell these shares, 이러한 주식들을 팔기 시작해. 누구에게? 관심 있는 investor, 투자자들에게 팔기 시작해. 낱장으로 팔기 시작해요. 만약 회사가 일을 잘했어.
일을 잘하고 made a lot of profit 많은 양의 수익을 벌어 들었더라면은 내가 주식에 산 몫에 대한 퍼센트가 있겠지. 퍼센트에 대해서 그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수익은 would worth big lots of money. 그 수익은 그 주식은 가치가 있게 된대요. 많은 돈과 가치가 있게 된대. 자, worth란 뜻은 뭐뭐라는 가치가 있다. 많은 양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바로 the shares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봅시다. shares 중요해. 왜냐면 대개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야. people이 아니라 이 shares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사형식입니다. investor 투자자에게 매년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많은 돈의 가치를 지니게 된대. 내가 수입을 100만 원 벌어 들였으면은 주식이 한 장당 1%라고 하면은 1%가 얼마야? 얼마죠? 00 지우면은 나는 10,000원이라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주식 한 장당 10,000원이라는 수익 분배를 할 수 있겠네. 이거를 매년 버는 거지. 그리고 내가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나의 수익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eventually 결국에는 brokers for these large companies 이러한 거대 회사들이 뭐야? 거대 주식 회사들. 이런 거대 주식 회사들은 팔 주식이 많잖아. 그래서 얘들이 더 이상 이제 낱장으로 주식을 팔기가 힘들어졌어. 그래서 브로커들은 그들의 사업을 옮겼습니다. 빌딩으로 아예 옮겨서 하나의 사업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월가에 대한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가 성장하기 원할 때마다 회사는 투자자를 찾는데요. 그 투자자는 회사가 필요한 돈을 회사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답으로 그 investor, 투자자들은 만약에 수익이 있다면은 그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비중으로 퍼센트로 받을 수 있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회사를 주식으로 나누자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꺼냈어. 각각의 주식은 수익에 대한 특정한 퍼센트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브로커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뉴욕 시내 타운에서 모여서 그들의 주식을 흥미있는 투자자들에게 팔기 시작했대. 만약 회사가 일을 잘해서 많은 양의 수익을 올리면은 그 주식은 많은 양의 돈을 가치라는 것을 띠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식들은 투자자들에게 매년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거대 주식회사에 대한 브로커들이 이제 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사업을 빌딩으로 옮겨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 공식 질문자. 두 명 빠졌네. Everyday of자. Everyday each of my class. 자, 매일 나의 수업 시간에 나는 randomly, 나는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2명의 학생들을. Who are given 수동태 받아야 되겠죠. 주는 게 아니라 받아요. 이 학생들이. 받아요. 수동태야. 뭐를 받는데? 타이틀을 받아. 공식 질문자라는 타이틀을 받는 2명을 고른대요. 얘네들이 우리 반에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 공식으로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학생들은 are assigned, 할당하다인데 할당받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동태. 할당받아요. 무슨 할당을? 책임을 받아요. 무슨 책임? 투부정사할 책임. 적어도 그 수업 시간 내에
하나의 질문을 할 책임을 할당받습니다. 알겠죠? 수동태. 자, 그러니까 공식 질문자를 선택하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공식 질문자를 채택하니까. 좋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After being the day's official questioner. 전치사군의 being, 뭐뭐가 되다란 뜻이네요. being 밑줄 치자. 그날에 공식 질문자가 되고 난 후에 누가 주절의 주어인 one of my students, 나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인 캐리가 되었어. being 별표 없으면 안 돼. 그 하루에 공식 질문자가 되고 나서 나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나를 방문했대요. 나의 사무실에. just 뭐뭐 하기 위해서. break the ice 하면 어색함을, 침묵을 깨기 위해서. 나는 light-hearted, 가벼운 뜻이야. 나는 가볍고 밝은 방식으로 물었대요. Did you feel honored? 밑줄 치자. honored to 부정사. 뭐뭐 해서 영광인. 그 다음 또 밑줄 쳐볼게요. name, 내가 이름 부른 게 아니라, 너가 이름 부른 게 아니라, 너가 이름이 불려진 거지. 수동태야. Did you feel honored to be named?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알겠죠? 너는 영광을 느끼니? 뭐 해서? 이름이 불려져서. 뭐라고 이름이 불려졌는데? one of the first, one of 복수명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학기에 첫 번째 공식 질문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불려져서 영광으로 느끼니? 영광이니? 라고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던진 거야. 그러니까 그 캐리라는 여자애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She had been, 밑줄 치자. 대가고 나왔어. 그녀가 대답하기 이전부터 아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대답하는 것은 과거 시제이죠. 근데 대답하기 이전부터, 대과거부터 아주 심각하게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대요. 언제부터? When I pointed her, 내가 임명했을 때. 임명하다, 지명하다. 내가 수업 시간 첫 번째부터 내가 그녀를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돌려줄까? 조금만. 여기가 좀 대칭이 안 맞네. 죄송해요. 떨려. 빈 아래 뭐라고 쓰신 거예요? 빈 아래 대과거. 지금 대답한 거는 answered, 과거지만 그 전에부터 부담감을 느꼈으니까 had been 대과거를 쓴 거죠. 내가 그녀를 수업 첫 번째 시간부터 지명했을 때부터 그는 아주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But then,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지금 공식 질문자로 다 배정되고 나서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but이 꼭 나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긴장을 매우 했지만 그 수업 시간에 그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differently는 지금 잘 봅시다. different가 아니야. 다름을 느낀 게 아니라 다르게 느꼈다라는 felt를 부사로 수식하고 있어야 돼. 다름을 느꼈다가 아니라 다르게 느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different가 안 돼. 지각동사가 아니야. 감각동사가 아니야.
아니, 알겠죠? differently. 다르게 느꼈습니다. From how he had felt during other lectures. 여기서 대가고 한 번 더 나와. had felt, 느꼈었던 것. 그래서 how는 앞에 the way가 생략된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녀가 다른 강의에서는 느꼈었던 방식과 다르게 느꼈었대. 알겠죠? 다르게 느낀 거야. had felt. 자, 그녀가 지금 강의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과거이고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느꼈었던 거는 대과거로 해야 되겠네요. 이 D는 would가 아니라 had입니다. 자, it was a lecture. 우리의 그 수업은 공식 지명자를 했던 그 수업은 다른 수업, other lectures죠. 다른 수업과 똑같은 수업이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하기를 she was forced 밑줄 치자. 강요받았대. 뭐하도록?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높은 수준의 의식. 인식. 지금 인식을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대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도록 강요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억지로라도 수업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She was more aware, be aware of 하면은 뭐뭐를 인지하다. 그녀는 강의의 내용과 토론의 내용을 더 잘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정했대요. 뭐라고? 결과적으로 she got more out of that class. 그 공식 질문자 한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내용 쉽지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매 수업마다 나는 무작위적으로 2명의 공식 질문자라는 타이틀을 받는 2명의 학생들을 선택한대. 이런 학생들은 적어도 그 수업 시간에 하나의 질문을 하는 책임감을 할당받습니다. 그 official questioner로 할당받은 후에 지명된 후에 나의 학생들 중 한 명인 캐리가 나를 방문했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아주 가벼운 방식으로 나의 공식 질문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이 불리게 되어서 영광이니? 라고 물었대요.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톤으로 내가 그녀를 수업 시간 첫날부터 지명했을 때부터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어 왔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수업에서 그녀가 다른 수업 시간에서 느꼈었던 그 방식과 다르게 느꼈대. 물론 그 수업은 다른 수업들과 똑같은 수업이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도록 강요받았고 그녀는 수업의 내용과 토론의 내용을 더 잘 인지하게 되었대요. 그는 또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그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 공식 질문자로 하니까 좋았다. 이런 게 내용이죠. 자, 물품 구입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이야. 물품 구입할 때는 물품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교통비, 유통비, 운송비 이런 부대 비용들이 발생해서 원래 구입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너가 아이템을 구매할 때 you are paying not just but also, not only but also죠. 너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the cost to get the item to you. get은 가져다 주다. 네가 산 그 아이템을 너에게까지, 너가 누구야? 소비자죠.
소비자에게까지 가져다 주는데 드는 비용에도 너는 부대 비용에도 지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 가격, 원재료의 가격보다 더 높아진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주제지. Let's say 뭐뭐라고 해보자 예시 들고 있네요. 너가 농장을 방문했어. 그리고 뭐 했어? 토마토를 샀어. 병렬 구조. 자, 가주어, 진주어. To grow a tomato. 하나의 토마토를 기르는 데 있어서 사형식입니다. 그 농부에게 있어서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o farmer는 너에게 저렴하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비슷하게. 응? 토마토 하나를 기르는 데는 별로 얼마 돈이 안 걸린대. 비용이 많이 안 된대. 그러면은 파머는 네가 농장에 직접 가면은 비싸게 팔겠어? 뭐 저렴하게 팔겠어요? 저렴하게 팔겠지. Farmer는 able to sell you. 너에게 토마토를 팔 수 있어. 비교급 강조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대요. 뭐보다? it은 토마토 얘기합니다. 토마토가 슈퍼마켓에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너에게 팔 수 있대요. 그리고 아직 병렬 구조가 안 끝났어. 이때 and의 병렬 구조는 farmer가 주어고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야.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농부는 너에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대. 왜? 어차피 기를 때 저렴하게 길렀으니까 너한테 저렴하게 팔고도 수익이 남는데. 아하, 그렇구나. 그러나 하면서 연결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슈퍼마켓에서 사면은 비싸단 얘기가 나와야겠지. When you buy that tomato, 똑같은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사면은 there are a number of 밑줄 치자. a number of 무슨 뜻이니? 많은 이란 뜻이죠. 뭐가 안 되겠어요? The number of 뭐뭐의 수는 안 되겠다. 그죠? 많은 비용이 발생한대요. That result in 야기한대요. 그 다음 잘 보자. 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가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서 you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누가 지불하는데 너가 지불한다는 얘기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 혹은 가라고 해야 되겠죠. you 아니면은 소유격 you도 가능합니다. 너가 결국 훨씬 더 많이 비용을 결제하게 한대요. 뭐보다? 너가 농부에게서 사는 것보다 비교급 강조 또 나왔네. 훨씬 더 많이 지불하게 하는 것을 야기하게 하는 많은 비용이 있대. 이게 부대 비용이라는 거죠. that은 cost를 야기하고요. 자, 많은 부대 비용이 있대. 너가 농부한테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게 야기하는. 자, 그러한 부대 비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뒤에 나옵니다. 그 토마토는 운송된대요. 그 가게로 운송 비용 포함되네. 근데 그러면 그 가게는 지불해야 된대. 임대료를. 그리고 전기세도 지불해야 된대. 그리고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가게는 광고한대, 토마토를. 광고비도 포함되게 되겠죠. 광고비. 어디에? It's weekly 하면 형용사야. 주간.
주간 신문 광고란에 그것은 스토어를 얘기합니다. 그 가게의 주간 광고 신문에 광고를 하는 비용들이 실리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해보자. 너가 한 아이템을 살 때 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항목이 너에게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비용도 부대 비용도 지불해야 된대. 너가 농장을 방문하고 토마토를 샀다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그 토마토를 기르는 데는 그 농부에게는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farmer는 너에게 슈퍼마켓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대. 하지만 네가 그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사게 되면은 너가 농부에게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게 야기하게끔 하는 부대 비용, 많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대 비용에는 뭐가 있냐? 토마토가 가게로 운송되는 운송 비용이 포함되고요. 그 가게가 내는 임대료, 전기세, 이 직원 임금도 부대 비용으로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토어가 토마토를 광고하는 광고비도 토마토에 포함되게 되어서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부대 비용 발생해서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게 된다가 주제다. 자, 그 다음. 자, 쉬우니까 practice 1 하고 넘어갈게. 충성을 바칠 의무를 말해주는 시계라고 되어 있네요. A soldier in the one of the Prussian regiment 하면은 군합 연대죠. 군의 연대를 얘기한 거야. 프러시아는 러시안이 아니라 그 독일에 옛날에 흩어져 있던 독일 지주들을 얘기해요. 독일 지주들. 어쨌든 one of 복수명사 잡으시고요. 프러시아 연대들 중에 하나에 있는 하나의 soldier, 병사가 가지고 있었어. 시계 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별표 of which 중요해. 이 of 어디 가면 안 된다. 원래는 이거였어. He was very proud of 였는데 이 of가 전치사 앞에 나간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where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when도 바꿀 수 없어. 왜? 이 of라는 proud of에 대한 전치사 of가 사라지면 안 돼. 그 문제로 뭐가 나오겠어요? of which에다가 which 해놓고 둘 중에 골라라. 뭐가 정답이냐 나오겠지.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proud of에 대한 전치사 of 없으면 안 돼. 아주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시계줄이 있었어. 시계는 없고 시계줄만 있어. 자, afford 비용을 지불하다. 지불할 여유가 되다 이런 뜻인데 그는 시계를 살 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used to 밑줄 치자. 조동사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뭐랑 헷갈리면 안 돼. be used to 부정사랑 헷갈리면 안 되고 be used to wear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인 be used to wearing이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뭐 하곤 했다야. 뭐뭐 하고 했다야. 알겠어요? 조동사야. be 있으면 안 돼. 중요합니다. 그는 bullet 총알을 끼우고 했대요. attached 밑줄 쳐. 부착된이야. 누구를 꾸며주는데 bullet 꾸며줘.
블렛이 뭔가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부착됐어요. 어디에다가? 시계줄에 프리는 아무것도 없는 애야. 시계줄에 아무것도 없는 끄트머리에 그 볼펜이란다. 볼펜이 아니라 뭐야? 총알을 매달았대요. 총알을 부착시킨 것을 착용하곤 했대요. 착용하곤 했어요. 프리는 아무것도 없는 끄트머리에 bullet, 총알을 부착된 것을 착용하곤 했다. 자, 어느 날 프레데릭 대왕은 발견했어. 이 흥미로운 물건을. 뭐겠어요? 시계줄에 총알이 부착된 이거를 발견하곤 했어. 분사 구문입니다. decide, 결정하고 나서, 결정하면서 decide to죠. to have some fun with 하면 놀리다야. 이 남자를 놀리기로 결정하면서 꺼냈대. 병렬 구조입니다. notice and took out. 꺼냈어요. 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studded, 박힌 와치를 꺼냈대. 그리고 묻습니다. 이거는 지칭추로 나올 수 있겠죠. he가 2명 나오니까. my watch, 나의 시계는 말해준대. 뭐라고? 5시라고 말해준대. 누가 말한 거야? 대왕이 말했어요. 대왕. What time does yours tell? Yours는 your watch죠. 너의 시계는 뭘 가리키고 있니? 지금 총알을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얘를 놀리고 있는 거죠. 자, 대사 앞뒤로는 동사 주어로 도치된다. 그러나니 솔저가 얘기합니다. 나의 시계는 나에게 사형식입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지만 나에게 every time 부사입니다. 매 순간 알려줘요. 뭐를? It is my duty to die for your majesty. 가주어 진주어죠. 얘 완전 사회생활 잘하네. 당신 폐하를 위해서 죽을 것이 나의 의미라는 것을 매 순간 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털었어. 그 다음 잡아야죠. so that 구문 잡아야지. that 대신에 which 들어가면 안 되겠죠? 프레드릭은 너무나 기뻤어. 그의 대답에. 그래서 handed, 줬다란 뜻이야. give야. gave. 그는 그의 다이아몬드 박힌 와치를 그 남자에게 줬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자, 이것을 받아라. 그러면은 너는 시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 프러시아 연대의 여러 가지 중에 한 분대에 있는 한 병사는 그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시계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계를 살 비용이 없어서 그 끄트머리에 총알을 부착한 채로 차고 다니곤 했대요. 어느 날 프리데릭 대왕은 이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고요. 그를 놀리고 싶다고 결정해서 그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풀어서 줬습니다. 나의 시계는 지금이 5시라고 알리고 있네. 그 너의 시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솔저가 얘기했겠죠. 나의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지만 매 순간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데릭은 너무나 그의 답변에 기뻐서 그는 주었어. 그의 시계를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것을 받게 놔. 그러면은 당신은 시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58분이네요. 10분 쉬고 7시 10분에 시작해 볼게요.